오늘은 이평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동안 봐왔던 2차전지 관련주하고 반도체 관련주 그동안 추천드린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은 항상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만이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를 확률을 높여가면서 종목 선정을 해야만이 수익 얻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 좋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고, 차트 좋다고 상승하는 거 아니고, 어떤 재료가 나와도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상승 확률이 높은 조건들을 덧붙여서 종목 선정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고, 수익을 주면 꼭 50% 익절하고 50%는 상황 보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평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평선이 중요하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중요하고 수렴 현상이 일어나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지 그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주식으로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수 차트 보면서 이평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음봉이 났습니다. 당분간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밑꼬리 그리고 21선 근처 오고 밑꼬리를 그렸는데 5일선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나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이평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모든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으면 241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240일 동안 매수한 투자자가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1선, 61선 다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전만 오면 매도하겠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반등이 나오면 또 하락하고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부 다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매도세가 조금 반등이 나오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락 추세. 그러면 상승 추세를 보신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면 지금 241선, 61선, 121선 모두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1년 동안 매수한 투자자가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급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끝까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매수세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241선이 상향, 하향, 손실을 보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보는 투자자가 많으면 매도 압박이 적고 팔려는 사람이 적고, 손실을 보면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상승을 못합니다. 이거 알고,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이 수렴 현상, 이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밀집. 그러면 이런 경우는 241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평선이 지금 뭉쳐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가 본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전. 대부분 투자자가 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해서 본전 찾으려고 매수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이게 있습니다. 상승을 해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수렴 현상이 일어나면 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면서
이런 수렴 현상이 일어나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차트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0가지 중에 한 가지 상승할 확률, 요인 그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트를 보고 업황을 보고 대장주를 보고 세력 동향을 보고 재물을 보고 모든 걸 보고 차트가 수렴 현상이 돼 있다면 거의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스닥 지수인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 예측해 보면 이렇게 역배열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물려있던 투자자가 계속 매도 압박을 했는데 그래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에서 매수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상승을 했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매수하기가 싫습니다. 조정을 받아야 매수하려고 대기할 겁니다. 추격 매수를 하는 투자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본 투자자는 매도 압박이 강하니까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꼭 이해를 하고 종목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그동안 추천드린 종목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이렇게 이평선 수렴 고점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면 분명히 세력 이탈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세력이 이탈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KCC 스틸은 지금 당연히 50%는 정리해야 됩니다. 매수 여기에서 했으면 50%는 정리해야 됩니다. 정확한 쌍꼭지 물론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100%란 없으니까 50%는 익절해야 됩니다. 동국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 익절해야 됩니다. EV 첨단 소재도 보시면 오늘 또 정확하게 거의 5일선을 터치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5일선 매매를 꼭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강해서 지금 5일선 위에 올려놓았는데 아마 올라가기는 부담스럽고 세력들이 전량 매도 못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버틸 겁니다. 당분간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5일선 터치하고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는 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5일선 위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지금 정배열로 되어 가고 있고 61선, 21선 올라가고 모든 이평선 돌파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매수하신 분은 전부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50%는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이크로는 이격이 있으니까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상승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고점 돌파했습니다. 원익 IPS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가 좋습니다. 더 상승할 겁니다. 덕산 하이메탈 보시면 이렇게 5일선 정확하게 5일선 찍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항상 차트 보고 업황 보고 세력 동향 보고 대장주 보고 매매하면 수익 얻을 확률 높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50% 익절하시면 됩니다. 두산 테스나도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만약에 급락이 나왔다면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지수가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더 상승할 겁니다. 지금 모든 차트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1년간 매수한 투자자는 전부 다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외우지 말고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수렴, 밀집, 왜 수렴 밀집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지, 이평선이 이렇게 상향을 하고 있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수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매도하겠지만 그렇지만 손실을 보고 있으면 제발 본전만
올라와 달라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원할 겁니다. 매도 압박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